예, 어쨌든 뭐 윤석열 대통령의 새로운 정부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였습니까? 대통령 후보 시절보다 훨씬 더 연설이 또 늦었고 정제된 말씀을 네. 오늘 잘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강조가 좀 돋보였고요. 그러는 가운데에서 아쉬운 부분 이제 협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빠져 있었던 것,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를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진영 간의 갈등이 있으니 있는 대로 안고 가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화합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이신지가 조금 구분이 안 됐던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한 이야기도 뭐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 원론적인 얘기 짚어주셨고요. 그 메시지가 인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여질지, 또 실질적으로 행정을 구현하는 데 어떻게 보여질지를 또 앞으로 보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협치 얘기 안 했다는 이제 지적을 몇 분이 하시더라고요. 양극화나 사회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현 민주주의는 위기다. 이 원인이 뭐냐 했더니 반지성주의다라는 말씀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네네. 과학과 진실에 기반해서 지성주의, 합리주의로 이 위기를 극복하자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통합하자, 협치하자는 얘기를 이렇게 한 거라고 저는 봐요. 어쨌든 제가 방향성을 제시했어요. 뭔가의 단어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절대로 협치하자는 말을 안 하신 게 아니다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 해석했습니다. 예. 윤희석 대변인 먼저 좀 평가를 좀 해주시죠. 국정 운영에 심혈을 기울이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난 5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표정은 오늘 너무 밝으신데 그 5년 동안 너무 고민도 많이 하시고 하셔가지고 건강을 많이 좀 상하신 듯한 모습을 좀 봤어요. 저는. 네네네. 선의를 갖고 국정을 운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100% 이해를 하고 공감하고 존중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너무나 지지층만을 보고 정치하신 게 아니었느냐. 그래서 그 결과는 높은 지지율로 임기를 마치시는 좋은 결과가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국민이 분열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 이 말씀만은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아주 잘하신 것 같다. 뭐 이런 건 없습니까?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그렇게 여러 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실제적으로 만들었잖아요. 네. 국민들께 보여줬던 평화에 대한 기대, 그 부분은 저는 인정을 하고 싶어요. 네. 김성현 대변인 지난 오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정농단 이후에 민주주의를 회복한 점,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바꿔서 남북관계에 대한 개선을 해서 지난 5년 동안 군사적 충돌 없이 잘 네. 지나왔잖아요. 핵실험 한 번 없이. 음. 뭐 그런 과정에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더 올라간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지만 뭐 그거는 어느 정부였어도 마찬가지였을 일이고 오히려 핵실험을 못하게 하고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여러 가지 주변 조건들,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일이 매듭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만 평화체제가 잘 유지됐다는 점에서 좀 보고 싶고요. 네. 또 일본이 지금 반도체 관련돼서 소재 부품 장비 공격이 들어왔는데 네. 국가가 선도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가운데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소부장 관련돼서 우리나라도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이 시장이 넓어지게 만든 것도 좀 하나의 성과일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방역을 잘 해서 지금 최근에 벌어지는 이제 확진자가 많아지는 사태를 놓고 이제 보수 언론에서 일부 공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사망자 관리나 중증 환자 관리가 엄청 잘 되고 있잖아요. 경제 성장률이 꺾이지 않았던 나라라는 점도 좀 평가하고 싶고요. 그렇게 좀 단단하게 단져진 초석 위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뒤를 잘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도 분당으로 이제 출마를 했습니다. 항정에 대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 후보 단일화까지 받아들이신 분이 결국은 윤석열 인수위에서는 잘 안 되고 당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셨다가 또 갑자기 분당에 또 출마를 하시고 본인이 개항에 가서 이재명 후보 멱살 잡을 것도 아니면서 이재명 후보 분당으로 오라 이제 이런 말씀으로 본인 책임을 키우려고 하시는데 인수위 과정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기가 참 어려워요. 인수위원장 나와서 직접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만나에 고치고 용산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관저 없애고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소상공인 지원 50조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35조를 줄인다고 하더니 나중에 이제 차등 지급으로 또 바뀌었죠. 그다음 소급 적용 안 된다까지 바뀌어서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내려졌으면 제가 거기까지는 안철수 위원장의 업적으로 치겠습니다. 기재부가 주어진 예산만 놓고 정치적 고려 없이 그냥 이게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겠는데 짜갖고 오라고 시키는 게 인수위원장의 역할은 아니었다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두 분이 나왔는데 기대되잖아요. 어떻게 될지. 두 분 다 배지 다시겠죠. 안철수 위원장 그래도 전 국민의 나이를 많게는 2살이나 적게 해주셨는데 당선되실 거예요. 그 다음 뭐 국회에서 어떻게 하실지는 두고 봐야죠.